영어로 읽어주세요. Shoulder of Giant. 뭐야? 잘 쉬었어요? 네, 모신 것 같아요. 나는 이틀 쉬었어요. 이틀. 그래서 일요일까지 수업하고 월화하고.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또 집에 갔더니 아빠가 농사일을 시켜가지고. 예? 집에 밭이 있나? 집에 밭이 있거든. 와. 근데 문제는 소가 없어요. 예? 선생님 소 대신. 그래서 내가 이제 밭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저 밭을 다 엎어라 그래가지고 예? 삽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걸 딱 매는 거지. 그럼 아빠가 이제 뒤에서 삽을 땅에다 꽂으시고 진짜 사자. 이라 하면 이제 내가 가는 거야 막. 궁금해. 다른 게 없는데. 보고 싶어. 근데 하면서 이제 뭐 반팔 입고 하니까 모기 물려가지고 내가 그리고 모기만 한 4-5마리 물리고. 모기가 문제가 아닌 거. 그럼 오늘 진짜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밭도가 모기 물리고 그래서 도망쳐 나오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나왔어.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밤 11시에 차를 몰고 수원으로 도망쳐왔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수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신입생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명은 와 있고 한 명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며칠 뒤에 이제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 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그 본 교재는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뭐를 챙겨와야 되죠 항상? 개념 프리노트가 있죠. 또 뭐가 있어? 여기 노트? 이거 오답 노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아니 펜은 당연한 거고요. 그 있잖아 검정색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진짜? 남색. 그거 한 번도 안 챙겨. 진짜로요? 저 있잖아요. 저 동근이 저 검은색 그쵸? 그러니까 역시 나 남색이. 야, 나 살래. 야, 난 초록색이야. 초록색은 진짜. 여러분도 집에 있을 거예요. 이게 집 어딘가 있을 겁니다. 새로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주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분실 한 다음에는 이제 사는 거죠. 얼마 안 할 걸요 저거는. 나 분실 안 했는데 왜 사야 돼? 자, 그래서 개념 프리노트는 뭐 할 때 쓰죠? 개념을 풀이할 때. 아니, 이거 나 안 도와줄 거야. 맞지 않아? 개념 쓰고. 개념 날리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에 나와 있는 이제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하는 그 개념 부분이랑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노트에다가 좀 바로 적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라면은 좀 개념 정리를 교재에다가 쓰시게 되면은 교재와 함께 같이 버려지는 거죠. 교재가 마무리되면은 같이 쓰리통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개념 프리노트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딱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 고등학교 1학년들 그렇죠? 밖에 지금 와 있잖아요, 내 학생들. 그러니까 쟤네들 보면은 개념 프리노트 학원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추가 작성까지 시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식을 반복해가지고 그 지식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지연아, 내가 방금 뭐라 말했어? 이거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뭐를 끌고 가는데요? 밭이요? 프리노트 습관이야 습관. 지금 거길 왜 보고 있니? 난 거기 없는데. 어?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뭐예요? 우리 어떤 오답 노트를 쓰죠? DT. 내가 이제 무조건 DT에 대한 오답 노트만큼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서 가장 내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DT예요. 이 DT는 매 수업마다 하는데 오늘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오늘은 수업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다음 수업,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등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2교시 스타트 할 때 이제 DT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교시 시작에 이제 DT를 보는데 DT는 몇 문제죠? 55문제로 되어 있어서 줄었네. 5문제로 해가지고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기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내가 이제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2023, 2024 실제 고등학교 시험지에 나왔던 이 주변 학교 기출에서 내가 추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출은 당연한 소리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난이도 상은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안 낸다고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잘 안 내요. 잘 안 내요. 그래서 보통은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DT는 나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DT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DT 성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DT가 60점 이상이면 통과죠. 그렇죠? 60점을 받으면 통과해요. 5문제 중에 3개를 맞추면 통과인데, 근데 통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만족을 하고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간 테스트나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DT 때 이거를 제대로 복습하지 않고서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제발 부탁인데 DT는 오답 노트를 좀 신경 써서 써주시면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DT는 100점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미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남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오답 유사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바꿔서 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검정색 그 폴더는 무슨 용도냐면은 이제 DT 봤던 것들을 거기다가 모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DT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DT 구멍을 뚫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DT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적어도 나만큼은 중간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DT에서 출제해요. 그래서 DT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테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DT가 필요하죠. 그 시험지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DT를 좀 잘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찢어서 버리지 말고요. 다음에 이제 교재할 때 내가 이제 최대한 색깔을 다양하게 써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도 쓰고 파란색도 쓰고 초록색도 쓰고 여러 가지 색깔을 써줄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그렇죠? 빨간 색깔은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빨간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부분만큼은 같이 똑같은 색깔로 필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오답노트에다가 바로 적어주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고, 안 된다라면은 교재에다가 똑같이 적고 나중에 좀 옮기는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교재에다가만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부터 항상 비어있지 마시고 그 개념 자체를 정리하는 능력이 그게 이제 상위권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르는 비결이에요. 이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과목들이 다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 정리 노트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내가 필기하는 습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필기를 시켜라 라고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기를 먼저 세주고 따라 적는 스타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을 간다라는 의미니까요.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차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별거 없죠? 네? 그 3개밖에 없어요. 와, 3개밖에 없다. 1번이 이제 지수와 로그고요. 2번이 삼각함수고 3번이 이제 수열이에요. 이게 사실 대수부터는요 내신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가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 자체 우린 지금 처음 돌리는 거니까 입문이죠. 입문 때는 내신 학교 시험 그 중에서도 난이도 중상 아래 몇 킬러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평균 보통 문제들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가 이 수업의 메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 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가 일단은 이 수업의 제일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은 이 다음 과정에서는 난이도 상도 맞출 수 있게 한다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상학함수의 그래프까지 보통 이게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이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다 함수인데요? 와, 그럼. 일단은 지수 함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쪽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의 킬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과 그리고 등차 수열과 수열의 합. 거의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이게.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느낀다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러니까 세 번째 수업이죠. 지수함수에 들어가기 되면은 네? 뭐라고요?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 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끝나는 거였어? 아, 열 번 만에 그럴 끝났네. 거면 얘가 왜 사냐 이북으로 하지. 두 달간 계속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이면 끝나. 그럼 10번이면 끝나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2번씩이니까. 그래서 5주.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5주 안에 끝내야지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하지 않나요? 기말고사가 6월 이때니까 우리가 시험은 그래도 6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돼줘야 되니까 그쵸? 1주, 2주, 3주, 4주, 5주 딱 그래요. 그래서 장난이야. 그래서 일단은 되게 지수로는 쉬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지수로그는 조금 쉽고 지수함수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거는 내가 지금 보충 프린트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조금 더 해야 돼요. 지수함수는. 11번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5번 정도 되겠죠. 아니 별로 달라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상학함수 그쵸 네? 일단 지수함수는 지수랑 로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킬러 부분이 나오고 저기에서 이제 근의 분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분리돼. 근의 분리 뭔지 아시잖아요. 이걸 다 불려서 분리돼요? 그걸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는 그냥 근 아니야? 근의 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죄송해요. 근의 분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요. 우리가 무슨 말이지? 네. 배웠어 저거? 배웠어요. 진짜요? 한판축. 죄송. 한판축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근의 분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수함수가 킬러가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도 많이 할 거고 잘 안 된다라면은 좀 추가적인 보충이나 단임 보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상학함수 그래프는 이건 여러분한테 좀 달려 있어요.
저 부분은 이제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저 부분이 되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아주 영상 같은 거를 좀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단원이니까 그래서 그냥 좀 대충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 하듯이 이게 여유로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학함수의 활용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맞춰가지고 이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상학함수의 활용은 저건 뭐 아직 뭐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좀 공식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뒷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개념 익히고 거듭제곱근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설레죠? 확실히 두근거리긴 하는데. 좋은 거예요. 자, 일단은 지수가 뭐냐가 지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A에다가 무슨 제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곱, 세제곱, 네제곱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조그만 숫자 얘가 지금 뭐냐? 얘가 지수다라는 거죠. A 오른쪽 위에 있는 조그만 숫자 걔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듭 제곱된 횟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수라는 거는 거듭 제곱된 횟수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여기서 x n제곱은 a 얘는 뭐라고요? 방정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일까요? n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 이렇게 이때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 부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를 중3 때 배웠어요. 중3 때 뭐를 배웠었냐면은 우리가 제곱근 4 그리고 4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웠었어요. 이해됩니까? 제곱근 4, 4의 제곱근은 무슨 차이죠? 저기요? 제곱근 4가 뭐예요? 제곱근 4가 루트 4란 뜻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거가 지금 한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영어로 말하면은 루트예요. 루트 4예요. 그러니까 루트 4. 그럼 얘는 무슨 값이에요? 루트 4는 뭐죠? 2예요, 2. 그쵸?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뜻. 4의 제곱근이 무슨 뜻이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뭐예요? 모든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의 제곱근 하게 되면은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제곱근 모시기 하면은 무슨 값이 나와?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때 제곱근 사이 정의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실수 중에 양수인 것을 부릅니다. 또는 양수의 제곱근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거듭제곱근의 개념에서는 양수라는 말은 사라져요. 양수라는 말만 사라지는 거예요.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 값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시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세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수예요. 여러분 2를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양수값이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어떤 차이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수 제곱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양수라는 조건은 사라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대신 실수인 값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인 값 하나. 어떤 값이 하나가 정해져서 나와야 돼. 얘는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돼.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에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나머지는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조금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줄게요. 근데 자, 얘는 잊어버리면 죽는 거야. 뭐라고요? 알았어? 네,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발 이걸 좀 지식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을 실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실수. 얘를 지금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얘는 학교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 됐든 수능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나와요. 얘는 수능까지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개념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의 수능 문제들은 대부분이 개념 숙제 상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알고 있어? 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영역이 뭐랑 엮일 수 있냐면은 뒤쪽에 있는 수열의 영역이랑도 엮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확률과 통계랑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따로 좀 정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 노트에다가 좀 해놓죠. 필기할 공간이 따로 없거든요. 네. 자, A의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 해가지고 좀 나뉘어요. 일단은 근의 개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는 차수를 의미해요. 차수. 몇 차예요? 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라면은 얘는 교점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점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게 뒤쪽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차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어요.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을 때 그 결과를 뭐 x라고 한번 보자라는 거야. A의 n제곱근이 x래요. 그러면 x를 n제곱을 하게 되면은 a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x n제곱은 a.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었죠? 얘는 n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은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예요? 2차 방정식 d가 0이에요. 그럼 몇 개죠? 2차 방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몇 개죠? 그럼 몇 개죠? 11개? 40개? 40개? 두 개죠? 아씨, 그거부터 해야 돼 지금? 그렇네. 왜? 왜? 뭐라고? 너 안준성이랑 똑같은 질문이야. 잠깐만. 2차 방정식 이거 잠깐 이거부터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판별식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은 d가 0보다 크면은 근 몇 개? 2개. d가 0보다 크면은 근 몇 개? 중근 몇 개? 2개. d 0보다 작으면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과 실근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공통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내가 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2개, 1개, 0개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걔는 아직도 뭐야? 중3인 거야. 복소수의 개념을 배웠으면은 이게 달라져야 돼. 그래서 근의 개수는 뭐랑 같아져야 돼?
차수. 얘가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16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의 개수는 몇 개다? 16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차수랑 똑같다고요. 이게 맞지? 그래. 그러면은 D가 0보다 크면 실근은 몇 개? 2개. D가 0이면 실근 몇 개? 2개. D가 0보다 적으면 실근 몇 개? 0개. 응? 어떻게 2개야?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인 거야. 이때는. 그러면은 D가 0이면은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 되는 거야. 서로 같은 2개가 나온 거야. 똑같은 게 2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 중근. 중근의 의미가 뭔데요? 중근이 줄임말이야. 중근이 뭘 줄임말이죠? 중복된 실근이에요. 얘가 중복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럼 0일 때는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죠.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공통수하고 원이 안 되는 상태로 이러면 안 돼. 됐나요? 다 적었죠? 자, 그럼 얘는 n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근의 개수는 몇 개? n개가 되는 거죠. n개. 그러니까 얘는 a의 n제곱근 몇 개예요? n개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의 8제곱근 개수를 내가 물어봤어. 그럼 여기 봐봐. 근 개수.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근의 개수니까 몇 차인지를 보면 되겠네. 8제곱근이니까 8차잖아.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제곱근 개수.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묻게 되면은 몇 제곱인지만 확인한다고요. 앞에 마이너스 16이든 얘가 256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몇 제곱인지만 보는 게 언제? 근의 개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에 이제 실근의 개수.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의 개수 모르는 거는 진짜 바보고. 실근의 개수는 여기서 약간 그래프의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xn제곱은 a는 맞아요. xn제곱은 a. 근데 얘는 방정식이죠.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y는 xn제곱과 y는 a 교점으로. y는 xn제곱이라고 써져 있는 함수식이랑 y는 a라는 함수식, 두 함수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니까 생겨 있느냐. 그게 이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n이 홀수일 때가 있어요. 미리 말하지만은 내가 이거를 적어주다가 지우고서 뭔가를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는 항상 기다려주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다 돼야지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서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필기를 하는 거가 가장 이제 뭐랄까 학원비를 날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뜯어요? 감상을 하겠죠, 눈으로. 그쵸? 근데 거기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은 바보다 이거야. 그쵸? 그럼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거지 너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고 막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써지는 동안만큼은 집중을 좀 해주세요. 얘가. 자, n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기본 베이스 시작은 이거예요. x n제곱이 a다 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n이 짝수라는 거는 얘가 y는 x n제곱, 그러니까 얘는 y는 x의 짝수제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n이 홀수라는 거는 얘는 y는 x의 홀수제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x 짝수제곱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y는 x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y는 x 홀수제곱은 y는 x y는 x도 있지만 y는 x 세제곱을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얘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라면은, 나보다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변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나 그래서 미리 짜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자, y는 x n제곱, y는 x제곱. 그럼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겨있느냐? 요렇게 생겨있어요. 요렇게. 자, y는 x 홀수제곱, y는 x 세제곱.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있느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겨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y는 x 세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임마. 그렇죠? 다 들려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말하겠다.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그쵸? 욕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y는 x 세제곱 저렇게 그려지는 거 어떻게 알아? 넣어보세요, 그냥. 0 넣으면 0 나오고요. 1 넣으면 1 나오고요. 2 넣으면 8 나오겠죠? 3 넣으면 27 나오고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조금 그걸 찍은 다음에 연결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믿을게요. 아니, 뭐 믿을게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를. 응?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홀수제곱. 그래서 이런 친구,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요. 우리가 누구와의 교점이었죠? y는 x의 n제곱이랑 누구의 교점이었어요? y는 a였죠. 그러면 그 a는 x축보다 위쪽으로 지나가느냐, x축이냐, 아니면 x축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가 0보다 클 때고요. 이거는 a가 0일 때고요.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a가 0보다 클 때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a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요?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요? 뭐의 개수랑 똑같다고? 교점 개수. 그렇지? 자, 그러면은 보자고. x가 짝수고요. 미쳤나봐. n이 짝수고요. a가 양수예요.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n이 짝수고 a가 0이면은 교점은 1개가 생기고요. 여기에선 교점이 발생하지 않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은 교점이 항상 어때요? 얘는 1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2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선 1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0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고, 얘는 항상 개수가 1개, 1개, 1개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n은 짝수냐 홀수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a는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예시를 잠깐 들어보자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의 8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개수를 물어봤어요. 지울 거라서 대충 쓴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16의 8제곱근. 그러면 n은 뭐예요?
누가 n이야? 8이 n이야. 이해됐어? 얘가 8이고 얘가 a야. 그래야지 a의 n제곱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n이 짝수예요. 그럼 왼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이야? 왼쪽 그림이에요.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얘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죠. 그러면 교점 개수가 몇 개예요? 0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9의 7제곱근이에요. 그럼 얘는 7제곱근 홀수죠. 그럼 홀수인 거에서 이미 끝난 거야. 왜? 홀수면은 무조건 개수가 한 개야. 그치? 그래서 홀수. 그럼 얘는 보지도 않고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떻게 푸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은 19의 10제곱근이에요. 그럼 몇 개? 2개. 얘는 짝수 제곱근이고 양수니까. 그래서 교점은 2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그리냐? 이 위에 있는 2개의 그래프를 그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 같은 그림은 뭐라고 하느냐? 얘의 이름이 우함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이름이 기함수가 돼요. 그 성악에서 들어본 것 같아. 노래가 있어요? 네. 나도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모르세요? 응. 헐 대박. 모르는 사람 처음 봤어. 성악함수 노래가 뭐야? 진짜 모르세요? 응. 왠지 불러요. 삼각비 할 때 나오는 노래야? 약간 아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뭔지. 그 민영기 선생님이 만든 노래 아니야? 아니에요. 작사 작곡 민영기 하찮지 아니야?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 영씨가 내가 틀렸어. 자, 그래서 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얘는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 노래에서 들었어. 그리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맞아, 맞아.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귀엽다. 그리고 함수식으로서 표현을 하자라면은 y축 대칭인 거를 우리는 fx는 f-x로 씁니다. 그러면 x에다 뭔가를 대입을 해보세요. 1 넣으면은 f-1과 f1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같은 함수값이 나와요. f2는 -2, f-그쵸? f3은 f-3 이렇게 나온다는 거가 이제 y축 대칭이라는 의미예요. 저 수식 자체가. 무슨 말인지 돼요?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얘는 f-x는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0에 대한 대칭. 그래서 함수식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수화로그에서는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제 미분적분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벌써 미분을 많이 해보는 편이지? 미분은 우리 실생활이랑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미분과 적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그런 세상을 문과가 뭉친 거구나. 그렇죠. 문과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헐. 사라져. 너무 심한데. 진짜 너무했다. 됐습니까? 잠깐 적고 갈까요? 선생님 진짜 그냥 유튜브에다가 삼각함수 썸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삼각함수 송. 네. 쉬는 시간에 들어보면 안 돼요? 진짜 그거 교육적. 이거 혹시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가져가세요. 안 돼요? 그런데 가져갈게요. 아니, 계속 내 자리에 샤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이 막 놓고 가요. 선물로 주고 많이 떠냐고.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 나와요 둘 다. 오. 왜 뭔데? 그 아래다가 그것도 예시 하나만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썼던 거. -16의
8제곱근 아씨 글씨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 때문에 손글씨 책까지 사가지고 공부했잖아. 그래서 a의 n제곱근 그래서 얘는 0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DT에 반드시 낼 거고 살짝 꼬아서 낼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f a, n 얘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다 라고 해서 문제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문제에서는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3 더하기 f 3, 2 더하기 f 0, 3 더하기 마이너스 1, 5 이렇게요. 진짜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냥 귀찮아서 저래.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아까 우리가 홀수 제곱근이 나오면 무조건 한 개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n이 홀수인 거 홀수 이것들은 1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짝수인데 양수잖아요. 그럼 몇 개? 2개. 짝수인데 양수잖아요. 몇 개? 2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 생각보다 쉽죠? 이건 이제 DT 통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대로 내주시는 거고. 그건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라서. 네? 맞아. 내 마음은 항상 변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왜요? 아니 그럼 안 돼요? 아닐 거. 오케이. 다 했네요. 그래요? 집에 갈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외운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있죠.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우함수, 여기는 기함수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져 있고 교점의 개수로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 나 하나 안 했네. 아무것도 못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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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안해. 나 하나는 빼먹었어요. 그래서 자, 저 값들이 뭐냐부터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왼쪽 그림은 사실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제곱근이랑 같은 거잖아요. 짝수니까. 짝수 제곱근이니까 2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의 제곱근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풀마. 그렇죠? 플러스인 값 하나와 마이너스인 값이 하나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선 누가 나와? 플러스. 근데 플러스인데 뭐가 나오는 거야? n제곱근 a. 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n제곱근 a라고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루트 a라고 써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 루트 a에서 이 루트 2, 이 왼쪽 위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은 2가 숨어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 우와. 사기치네. 그니까. 이게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요.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안 보인 거예요. 오, 선했어요. 인생 착해진 건가? 내가 이제 강제로 착하게 만들어준 거죠. 오, 감사해요. 그래서 저 2가 숨어 있었어요. 얘가 저게 이제 2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였던 거야. 그래서 2제곱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애가 빠져나온다는 의미였던 거지.
그래서 n제곱근이면은 거기 위에 뭐가 있어야 돼? n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죄가 n제곱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플러스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여기 이 친구는 마이너스인 값이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x축과의 교점에서는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 0이 나오는 거야. 쟤는. 이해됐을까? 넘어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잠깐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여기 플러스인 값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n제곱근 a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집은 여기는 0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뭐가 나오면 될까요? 여기는요? 음수 부분이잖아요. 음수 부분이니까 뭐라고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해서 틀려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n제곱근 a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 기분 나빠. 왜? 왜인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 속에서는요, n은 홀수여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아까 결과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얘 결과 자체가 무슨 값이에요? 음수예요, 이미. 근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걔는 뭘로 변해요?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플러스 있잖아요. 얘가 없어도 이거 자체만으로 음수예요. 약간 저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어디요? 초록색. 초록색이요?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안 붙냐고요? 얘는 a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의 8이에요. 그럼 얘는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죠. 그렇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그림이랑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맞는데 얘는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너무 쉽죠? 네? 웃음이 나올 정도잖아. 됐습니까? 진짜 끝났어요 이제. 더 안 적어도 돼. 다시 교재로.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없죠. 얘가 플러스 값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적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 3번 여기를 좀 봐주세요. 여기를. 자, 얘는 지금 뭐라 나와 있냐? A가 양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n제곱근에 n제곱을 했어요. n제곱근에 n제곱을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지금 A가 그대로 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였느냐?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공부하실 때 조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뒷부분만 읽어요. 이게 야 봐봐, n제곱근에다가 n제곱 하면 a잖아 하고서 이거를 모든 거에다가 다 적용을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 얘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양수 조건 하에서만 성립을 하는 친구예요. 함정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 아래식을 보게 되면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사라졌죠 지금.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얘는 a n제곱근에 a n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지금 같은 겁니다.
얘가 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를 따져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라고 하게 되면은 걔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대로 빠져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안 돼. 왜? 아까 봐봐. 여기 마이너스 우리 안 붙여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대로 나와야 돼. 음수여도 그대로 나와야 되고 양수여도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A는 음수일 수 있는 A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짝수인 경우에서는 조금 달라. 짝수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절대값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야. 절대값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야. 우리 이거 했었잖아. 루트 n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절대값 n이라고 했었잖아. 그쵸?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언제? 짝수일 때. 짝수일 때만 제곱근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홀수는 그대로 빠야 되고 짝수는 제곱근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 예시 보시면은 얘는 홀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가 그대로 빠져나와요. 얘는 짝수기 때문에 어때야 돼?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5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홀수냐 짝수냐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틀려요. 넘어도 될까요? 괜찮아? 확실히 이해됐어? 불안한데? 여러분 수업을 들어도 이게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대수 미적분 특징이 그래요. 수업을 들어도 몰라.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 아니야. 문제를 풀어도 몰라. 문제를 분명 풀었는데 몰라. 이게 그래서 문제가 분명 풀었어. 근데 몰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야. 대수랑 미적분 원이 색깔 자체가 원래 그래. 한 번만 딱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딱 캐치해서 오케이 나 이제 설명할 수 있어. 그런 애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학생은. 그래서 대수랑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많이 반복할수록 좋고 그리고 내가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설명해 봐야 돼.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얘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설명을 하든 누군가서 아니면 집에 있는 곰돌이 인형한테 설명하든 앉혀놓고 딱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그 중요한 포인트, 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랑 여기가 왜 홀수 짝수에 따라서 나뉘는지랑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영상 여러 번이라도 봐야 돼. 이거를 한 번 보고서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숙지했어. 불가능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대수와 미적분 원을 중3 때 선행을 해놓지 않게 된다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여기 12월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니까 이때부터 2월 말까지 그렇죠?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있죠. 겨울방학이 저게 지금 몇 주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주 됐죠. 그렇죠? 저 10주 안에 뭘 해야 되냐? 대수와 미적분 원을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왜냐면은 대수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2학년 1학기예요. 얘가 2학년이 아니라 2학년 1학기예요. 미적분 원이 2학년 2학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대수랑 미적분 원을 동시에 한 번 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죠. 그때 내신 대비 교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수랑 미적분 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기가 유일하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미적분 원까지는 일단 가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겨울까지 미적분 원 못 가면은 여러분들은 저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적분 원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현 고1 애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있대요. 뭐냐? 상위권과 우리랑 푸는 방법이 다르다. 같은 2차 함수를 풀고 같은 인수분해를 풀고 3, 4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풀이 과정이 다르대. 왜? 미적분 원을 아니까. 그래서 2차 함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분으로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적분 원이라는 거는 차수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2차 함수는 어렵죠. 1차 함수는 쉽죠.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2차 함수지만 미적분 원을 배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분을 하면은 차수가 내려가서 몇 차가 돼 있어요? 1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 문제만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2차 함수 문제인 상태로 풀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러에서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절대로 메꿀 수가 없는 간격. 이게 여러분들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심해질 거예요. 내가 뭐 화성고 해가지고 자사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처참한 결과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자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분 원까지 안 해온 애는 아마 여러분이 유일할 거야. 그래서 반꼴찌라는 얘기겠죠.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잘하든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원 자체의 수준이 워낙에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수준이 낮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대수랑 미적분 원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고, 과학고, 특목고를 갔을 때 경쟁 상대는 이제 더 이상 수원 내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등급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미니멈 겨울방학까지 미적분 원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 해가지고 수업하기 싫어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선생님. 전 미적분 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수업하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시란 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싫어 내가 왜 아니 욕. 포인트가 나한테 욕을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얘도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어디에 함정 있죠? 어디에 함정 있죠? 맞아요. 이거. 내가 아래 공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위에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A, B가 모두 양수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한 공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A, B 둘 중에 음수가 있다라면은 이 5개 공식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둘 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얘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A, B가 양수가 되게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죠. A, B는 지금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이 양수가 되게끔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가 막히게도 그 부분을 딱 노린 중간고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DT로 내줄 테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요, 시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낚시예요. 함정을 파놓고서 여러분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 만한 구석들이 생겨나게끔 문제를 만드는 추세예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걸 말해줄게요. 루트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답이 틀려요.
루트 꼴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루트라는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n제곱근이라는 이런 형태들이 완전히 사라지게끔 바꿔줘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게 좀 조금 뒷부분인가? 그 아래 페이지에 나오긴 하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n제곱근 a잖아요.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b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랑 같아지느냐? ab의 n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루트를 없애버렸죠. 그쵸? n분의 1제곱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루트 꼴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얘를. (3번) 공식도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a의 m제곱근,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에다가 m제곱을 했대요. 그럼 얘는 a의 n분의 m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n제곱근 안에 a의 m제곱이 들어있는 거랑 같아져요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트꼴을 제거를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가 안전해요. 왜? 함정이 없거든요. 얘가 지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할 때는 얘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문제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저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얘가 공식을 외울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도구 같은 거죠. 얘가. 자, 그래서 그 아래 지수의 확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얘가 a에다 0제곱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해요. 0제곱을 하게 되면은 0이 될 거라고. 근데 뭐가 돼? 1이 돼요. 내가 0제곱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옵니다. 내가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n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a분의 1 자체에다가 n제곱을 한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a n제곱 분의 1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게 저 2번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네. 이건 이해됩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 된다는 거. 설명 못하겠어. 왜? 아니 왜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은 역수가 돼요. 왜요? 이건 암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은 역수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죠? 역함수예요. 역이 돼요. 저게 왜 역함수였어? 이게 사실 그런 의미였어요. 오. 근데 그럼 왜 마이너스 1을 하네요? 그럼 마이너스 2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a 제곱 분의 1이 돼요. 왜요? 그럼 f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어? f 마이너스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냥 진짜요? 역함수 기호에다가 마이너스를 썼던 이유가 네.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은 역수가 되니까 아. 그래서 뒤집힌다는 의미. 그래가지고 이제 역함수의 기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걔를 떠올리면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역수. 역처럼 보이긴 하네. 마이너스 2분의 그쵸? 1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2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a의 2분의 1제곱을 역수한 거겠죠? 그쵸? 네. 근데 a의 2분의 1제곱이 뭐죠? 루트 a죠. 왜요? 헐. 누가 이해 좀 시켜줘. 나도 모르겠어. 아 저기 앞에가 원래 2가 사라진 거잖아. 응.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얘가 그 의미잖아.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잖아.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잖아. 네? 나도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자 여기 그 다음엔 이게 나와요. 얘랑 얘가 나와요. 이것도 암기입니다. 여기서
a의 n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n제곱근 루트 a랑 같아요. 다시요. 암기예요. 암기 n분의 1제곱을 하면은 그게 n제곱근 a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아니 왜가 아니라 암기예요. 암기 정의는 아시죠? 그래서 2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3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은 3제곱근 2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다가 세제곱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세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렇네. 우와 신기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왼쪽식이 나오는 거죠. 굳이 업그레이드. 그래서 n분의 m제곱을 하게 되면은 n분의 1이라는 거는 n제곱근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m제곱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한 거야 지금. 왜 안 해놔? 아 느낌은 알겠어. 여기 보세요. n분의 m이잖아요. n분의 m. 아니 그렇게 n분의 m. 무슨 논리적인 설명인 이렇게 줄 볼 수도 알았어. 있잖아요. 응?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너 싸우고 없어. a의 n분의 1제곱에 네. m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n제곱근 a에 m제곱을 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n제곱근에 a의 m제곱이랑 같아요. 근데 왜 안으로 들어가? 왜지? 바깥에 있어도 되고 안에 있어도 돼.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n이랑 곱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아니 네. 그게 아니잖아. 없어요? 네. 지수가 아닌 걸 지수랑 곱하려고 하네. 미안해. 자 그러면은 n 제곱근 안에 m 제곱근 a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mn 제곱근 a라고 할 수 있나요? 있겠죠. 잠깐만요.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옆에 써 있는데. 어디서 했어? 위에 그렇네. 이게 써 있어요. 위에 4번이 있어. 오, 야, 저 아 그렇네. 조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얘부터 보게 되면은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n제곱근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얘는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의 n분의 1, n분의 1 곱해서 mn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mn 제곱근에 a로 변하는 거죠. 아니 물론 이해는 했지. 그냥 암기하면 돼요 이것도. 저도 그냥 쟤네끼리 곱한다고 이해하는 생각해야겠어. 느낌이 어렵게 해야 느낌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 지수 법칙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아래 4개.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2의 5제곱인가요? 6제곱인가요? 뭐요? 5제곱인가요? 네. 그럼 2의 제곱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2의 5제곱이면 6제곱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이게 돼야지 n분의 1하고 n분의 1을 얘를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왜 이거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가 더해야 되는 상황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단순한 형태로 찾아가세요. 지금 내가 써준 것처럼 2제곱 2의 세제곱 2의 제곱의 세제곱 그러면 얘가 2가 5개일까 6개일까? 곱하는 거네. 곱하는 거구나. 곱해야겠다. 이해했어요? 공식으로서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를 본인이 깨닫고 이거 적용을 하시면 돼. 암기로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이렇게 더하는 상황인지 곱하는 상황인지 있잖아요. 이거를 암기로 하게 되면은 훨씬 힘들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쪽에는 내가 암기를 시켰지만 아래쪽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이 지수 법칙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한 사람? 섣불리 하나 못 되겠어. 내가 무슨 짓 한다고?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희 미적분까지 해야죠.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재밌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해야겠어.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ax제곱에 ay제곱으로 나누기를 했더니 빼기가 됐죠. 그쵸? 아까는 어땠어요? 이게 둘이 곱하는 상황 속에서는 곱하기를 하니까 더하기로 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나누기니까 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나누기 기호가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알아요? 어떻게 태어났나? 나누기라는 기호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러게. 저 엄마 아빠 누구예요? 그러게. 나누기 엄마.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와. 야. 원래 나누기가요 이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게 기호가 뭐죠? 점이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곱하기. 곱하기란 뜻이죠. 그렇네. 그래서 이게 곱하기란 뜻이에요. 얘가 이제 그 분수고요. 얘가. 그래서 얘가 곱해지고 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의 x제곱, a의 y제곱 이 뜻이에요. 살려봐 빨리 떠나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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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바보야. 뭐야? 그래서 얘는 ax제곱에 곱하기 ay제곱 분의 1이에요. 이해돼요? 네. 근데 얘는 ay제곱의 역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y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 지수들을 각각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y가 돼요. 지금 네? 되게 대단한 드라마 본 거. 잠깐만. 우와. 진짜요? 미친. 가짜였나? 개 멋있다 진짜. 모르겠네. 뭐를? 바보네. 어디를? 아니, 저 안준성이야 뭐야? 아니 한성 모른다고 해. 어디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역수 ay 제곱의 역수니까 분의 1이잖아. 역수가 뭔지 알죠? 역함수 역함수. 응. 아. 그래서 마이너스. 이해했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옛날에 풀어서 난 지금 너 알았어? 알았지 당연히. 알았어? 그걸 몰랐다. 쉬는 시간 끝났대요. 예? 우리가 7시 25분부터 쉬는 거였는데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아 예. 예? 잘했다. 예? 저 지금 소처럼 일했는데 지금. 나도 쉬는 시간 없었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도망가면 되는 거죠? 밤에 도망가. 밤에 가야죠, 밤에. 나처럼. 11시에. 되는데? 나도 차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 조금 암기를 좀 하고 계시고 뭘 해야 점수를 못 부를 수가 있지. 이거 진짜 문제 풀게요.